안녕하세요. 벨커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도면 2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 보이시죠? 치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공개도면을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형상은 같게 나온다고 하였으니 모델링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지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게 주소 확인입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도면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부분을 표현한 건데요. 못대기는 C5, 라운드는 R3로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못따기고요. 라운드는 못깎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쪽 부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라운드 3 넣을 겁니다. 그리고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지금 표시 안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3 기입해 줄 거고요. 이 부분은 C5 기입해 줄 겁니다. 네, 주소까지 모두 찾으셨으면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공차 A, 그 다음에 B 값 구해 주셔야 되고요. A, B 같은 경우에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까지 공차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D 프린터로 출력 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 공차를 최대치로 줄 예정이고요. 일단은 A 부분 어디랑 결합되는지 봤더니 A 부분은 이쪽 부분과 결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이 지금 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공차 줘서 A는 5mm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는 이 폭인데요. 폭이 이쪽 부분과 결합돼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6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 공차 줘가지고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해가지고,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주셔가지고 7mm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셨으면 이제 설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 진행할 때 1번 파트부터 스케치를 할 거고요. 1번 파트 보시면 우측면도, 정면도, 윗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세 개를 모두 결합해 가지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측면도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돌출로 두 측면으로 양쪽으로 돌출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먼저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화면 보셔가지고요. 일단은 퓨전 360 시작하시면 이렇게 도화지가 생성이 되고요. 왼쪽 상단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3개의 면 선택하실 수 있게 나오고요. 저는 우측면도에서 그린다고 했으니까 우측면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에 왼쪽 상단 중심 지름원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점에 꼭 찍어 주세요. 이 중점 클릭 쭉 늘려서 6mm 짜리인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을 하나 다시 한번 클릭하셔 가지고요. 이 원 왼쪽 하단에 6mm 짜리인 원을 하나 또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턴
이쪽 선 클릭해 주시고요. 사선으로 하나, 그리고 ESC 눌러 주시고요. 한 번 더 선 클릭해서 양쪽으로 사선으로 되게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상단 구속 조건 위에 보시면 접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접선 눌러 주시고요. 이 선 클릭, 원 클릭, 그리고 아래쪽 선도 클릭, 그리고 원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요. ESC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 위에 보시면 평행이라고 있는데요. 이 평행 눌러주신 다음에 선 두 개 평행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ESC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요. 왼쪽 상단 선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이 원 바깥으로 해서 수평인 선을 두 개 그려줍니다. 양쪽으로요. 선 누른 다음에는 선 다 그리셨으면 ESC 눌러주세요. 이 다음에 구속 조건 위에 접선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선 하나 클릭, 원 클릭, 또 선 하나 클릭, 원 클릭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ESC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원을 클릭하고 대략적으로 위치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선을 교차하게끔 이렇게 좀 끌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필요 없는 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위 모양이 있습니다. 자르기인데요. 이 자르기 눌러주시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도면과 다른 부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지금 필요 없죠? 지우고요. 이쪽 부분도 지워줍니다. 이쪽도 지워주고요. 이쪽도 지워주고요. 이쪽도 지워주고요. 지워줍니다. 네,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르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주셔야 됩니다. ESC 누르면 나가지게 되고요. 이제 다시 도면 봐주시고요. 도면에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은 치수는 안 넣었지만 대략적인 스케치는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쪽 외곽선 스케치 해서 대략적으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화면 다시 봐주시고요. 선 클릭한 후에 모양과 비슷하게 맞춰 주시는데요. 아까 그렸던 거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수평 수직 구속 조건 맞도록 스케치 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 아까 가위 모양 클릭해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선 하나 다시 클릭해서 위쪽에 수직인 선 하나 또 그려줍니다. 이제 도면과 똑같이 치수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하는 거는 왼쪽 상단 보시면 여기 스케치 치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스케치 치수로 치수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서 7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선 클릭, 여기 왼쪽 선 클릭하셔서 여기는 지금 14로 나와 있기 때문에 14mm 치수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번에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 왼쪽 원 중심점 클릭하셔서
여기는 5mm로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이 다음에 왼쪽 원 중점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선 클릭하시면 여기 치수 기입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치수는 24mm로 치수 기입해 줍니다. 이 다음에 이 원의 중점부터 밑에 선까지의 길이가 지금 7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7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수평인 선 클릭, 위에 수평인 선 클릭 해서 여기에 전체 길이가 18mm로 나와 있습니다. 18mm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수평인 선 클릭, 여기 밑에 수평인 선 클릭 하셔서 여기는 14mm로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 도면 잠깐 보시면 도면에 45도 이렇게 각도를 기입하게끔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치수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선 클릭하고 여기 선 클릭하시면 이 사이 값의 각도를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화면 다시 봐주시고요. 스케치 지수 클릭, 여기 선 클릭, 그리고 오른쪽 선 클릭 하시면 이렇게 각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45도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중심 지름 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는 5파이로 나와 있으니까 5파이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스케치 치수 누르셔가지고요. 원의 중점부터 여기 왼쪽 선 클릭, 여기가 지금 4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4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의 중점부터 여기 밑에까지의 치수가 지금 6mm로 나와 있습니다. 6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우측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는 모두 기입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 지금 6mm 치수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원의 지름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치수를 넣은다 하면은 중복되거든요. 이렇게 이 치수를 추가하면 과속도하게 구속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치수 안 넣어도 자동적으로 이 폭은 6mm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측면도에 있는 스케치는 모두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게 옆에 왼쪽 수직인 선, 그 다음 수직인 선과 여기 5파이짜리인 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색으로 모두 구속을 잡아야 설계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3D 프린터 출력했을 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됐을 경우에는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검은색으로 꼭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여기 전체 길이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윗면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수직인 선과 여기 끝에까지의 거리가 30mm이고요. 여기가 30mm. 그리고 여기가 지금 38mm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들 다 기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화면 봐주시고요. 스케치 지수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 30mm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치수 38mm 기입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 검은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기본적인 스케치는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도면 다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 하신 거랑 다른 점이 여기 R4랑 R14를 아직 기입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돌출 3차원으로 변형시키고 필렛 주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요. 못깎기 줄 거고요. 여기는 주소에 표시되어 있듯이 못따기를 C5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차원으로 먼저 변경을 시킬 거고요. 이 부분 6mm만큼 돌출시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16mm만큼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방향으로 돌출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3mm, 3mm, 그리고 여기는 8mm, 8mm씩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뷰 모션이 변경이 되고요.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돌출시켜 줄 겁니다. 뷰 모션 바꿔주는 이유는 저희가 돌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뷰 모션을 조금 바꿔주는 거지 꼭 뷰 모션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방향을 지금 측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두 방향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3mm 그리고 탭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3mm 해서 양쪽으로 익스트루더 시켜줍니다. 이 방향 이렇게.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변경시켜 줬더니 앞에 부분 스케치가 사라져 있어요. 저희는 앞에 부분도 지금 8mm, 8mm씩 익스트루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스케치 왼쪽 부분 스케치 여기 삼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눈 모양이 지금 꺼져 있거든요. 이 눈 모양 다시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나타났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 왼쪽 상단 돌출 다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두 방향으로 다시 클릭 그리고 이쪽 앞쪽 부분 클릭 8mm 탭 8mm 이렇게 돌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눈 모양 꺼 주시고요. 이제 못대기랑 못깎기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다시 봐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R4 이쪽 부분은 R14 그리고 이쪽 부분은 C5 못따기 줄 거고요. 그리고 주소에 라운드 R 여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라운드 R3 이렇게 4가지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화면 봐주시고요. 모션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 클릭 못깎기 클릭 이쪽 부분 이쪽 모서리 클릭하시고요. 4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다시 수정 클릭 못깎기 클릭 그리고 이쪽 부분 클릭 주소에 표시되어 있는 라운드 3 R3이니까 3
클릭, 엔터. 그리고 뷰 모션도 변경해 주시고요. 다시 수정 클릭, 목깎기 클릭, 이쪽 부분 클릭, 14,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앞쪽을 봐주시고요. 수정 클릭, 못따기, 이번엔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클릭, 여기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총 3개의 모서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5mm만큼 못따기 기입해 줍니다. 하면은 도면과 똑같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앞쪽에 도면에 보시면 01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도면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여기 01로 기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꼭 자신의 비번호, 부여받은 비번호 각인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02번 그리고 11번 비번호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간 출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01이 아니라 지금 여기 도면에 01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01 적으시면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부여받은 비번호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02번 문제이기 때문에 2번으로 기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자신의 비번호인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화면 다시 봐주시고요. 비번호 각인할 면 이쪽이죠. 클릭해 주신 후에 왼쪽 상단 스케치 작성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 작성 클릭해 주신 후에 아래쪽에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 클릭해 주시고요. 영역 선택해 줍니다. 왼쪽 상단 클릭, 오른쪽 하단 클릭 하시면 비번호 각인이 가능하고요. 샘플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문자 샘플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2번이기 때문에 2번 문제이기 때문에 02로 적을 거고요. 자신의 비번호 적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지금 02 하면은 이 네모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 6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6으로 맞춰 주시고요. 이거는 6으로 하면 작아지시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 위치 대략적으로 정중앙에 갈 수 있도록 숫자 클릭해 주시고요. 움직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 솔리드 돌출 클릭 그리고 컷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mm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3차원 영상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 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컷이 됩니다. 이 부분 파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엔터 눌러주면은 각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번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보셨던 여기 비번호 각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부분 라운드 꼭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뷰 모션 변경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고 움직인다는 거. 마우스 움직이면은 이렇게 뷰 모션이 변경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면 다시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2번 파트 풀이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1번 파트와 같이 정면도, 우측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측면도 기준으로 스케치를 또 진행할 거고요. 도면의 중점에 여기 A만큼, A가 아까 5mm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5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6짜리 원을 그려준 다음에
선 2개 그리고 중심에서 3mm 만큼 떨어진 선을 양쪽에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스케치 작성 눌러주신 다음에요. 우측면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면도에 스케치를 하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 중심지름원 클릭, 여기 중점 클릭, 여기에 A만큼, A가 아까 5mm로 나왔기 때문에 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확대해 보시면 여기 지금 공차가 잘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 본체 1번 계속 켜놓고 본체 2번 그리게 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 여기 삼각형 본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체 1번 눈 모양 꺼서 잠시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요. 왼쪽 상단 중심지름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5파이짜리인 원 위쪽에 대략적으로 점만 찍고 클릭하고 여기에 R8은 지금 반지름이 8mm라는 소리거든요. R이 반지름이란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8의 2배면 16mm이기 때문에 16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위에 보시면 수평수직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평수직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하셔서 수직 맞춰줍니다. 그리고 ESC 눌러주시고요. 보시기 힘드시니까 좀 바꿔드릴게요, 위치를. 네, 이렇게 되셨으면 왼쪽 상단 선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을 통과하게끔 수직인 선 2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 클릭하셔서요. 여기 또 이번엔 수평인 선 2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필요 없는 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윗부분 자르기 클릭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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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서 지워주세요. 이 원 윗부분도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ESC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대략적인 스케치는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치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스케치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이 5파이짜리인 원의 중점 클릭, 또 16파이짜리인 원의 중점 클릭해서 여기 사이 값이 지금 3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3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5파이짜리인 원의 중점 클릭, 그리고 위 상단 클릭 해서 28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선의 길이가 지금 6mm이기 때문에 6mm 치수 기입해 주시는데요. 원의 중점으로부터 여기 양 옆에 선의 길이가 동등하기 때문에 간격이, 그래서 여기 중점 클릭, 여기 오른쪽 선 클릭 하셔서 여기 3mm 치수 기입해서 구속 잡아줍니다. 근데 이쪽 선이 지금 우측면도에 보시면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면도에서 유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 한번 잠깐 다시 보셔가지고요. 네, 도면 봐주시면 도면에 여기 10m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그려서 돌출한 후에 이쪽 부분만 따로 컷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스케치한 다음에 돌출할 때 모두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강의 한번 봐주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m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화면 봐주시고요. 이쪽 부분 클릭, 이쪽 부분 클릭 하셔서 여기 10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도면 다시 봐주시고요.
기본적인 모든 스케치, 구속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 파트에 대한. 이번엔 돌출할 건데요.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16mm만큼 투사이드로 두 방향으로 16mm, 그러니까 8mm, 8mm씩이겠죠? 돌출해 준 다음에 이쪽 부분만 다시 클릭해서 B만큼, 그러니까 B가 아까 7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3.5, 3.5mm만큼 컷해 줄 겁니다. 3.5, 3.5씩. 그래서 설계하면 다시 봐주시고요. 이 상태로 솔리드 클릭, 그리고 뷰 모션 변경해 주시고요. 살짝. 그리고 돌출 클릭하신 후에 전체 3개의 면 클릭하신 후에 방향을 두 방향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전체가 16mm이기 때문에 8mm, 그리고 탭 누르고 반대쪽도 8mm 해서 총 16mm 돌출시켜 주시고요. 이제 스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왼쪽 스케치 삼각형 클릭, 그리고 스케치 3번 눈 모양 다시 보이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잡기 힘드시니까, 선택하시기 힘드시니까 본체 2번도 잠깐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허탈 부분 클릭하시고요. 다시 본체 2번 활성화 시켜줍니다. 보이게. 그리고 돌출 클릭, 방향의 두 방향으로 변경시켜 주시고요. 이번에 B만큼이니까 B가 7mm로 아까 저희가 구해놨기 때문에요. 여기 3.5mm, 탭 3.5mm 해서 돌출시켜 줍니다. 돌출 컷이죠. 그리고 스케치 3번을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 도면 잠깐 다시 보시면 도면에 여기 이쪽 부분 저희가 기입해 줘야 되는데 치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못따기 주시면 됩니다. 못따기는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린 거고요. 라운드, 그러니까 못깎기죠. 못깎기는 둥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못따기이기 때문에 C5 넣을 거고요. 설계하면 다시 봐주시고요. 수정 눌러서 못따기 클릭, 두 개의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클릭해서 치수 5 기입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파트 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잘 되었는지 본체 1번 숨겨놨었는데요. 눈 모양 다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1번 눈 모양 켜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의 경우에는 총 4개의 파일, 지금 USB나 SD카드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퓨전 파일, 그러니까 퓨전 확장자죠. 두 번째는 스텝 파일, 채점용이고요. 그리고 STL 파일, STL 파일은 3D G코드 변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G코드 파일, 이렇게 총 4개의 파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폴더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저는 2번 받았다고 생각하고 2번 문제이기 때문에 02로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이 폴더에 4개의 확장자를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상단 저장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오른쪽 우측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에 자신의 비번호,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문제이기 때문에 02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점점점이라고 있거든요. 이 점점점 클릭. 그래서 아까 그 폴더 저장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 눌러서 퓨전 파일 하나 클릭,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저장되지 않은 우측 클릭, 내보내기 클릭, 그리고 자신의 비번호 02 적어주시고요. 다시 점점점 클릭, 이번에는 파일 형식의 STP, 스텝 파일 이거 클릭,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STL 파일 저장해 주셔야 되는데 STL 파일은 저장하는 방법이 이전과 살짝 다릅니다.
저장되지 않음 우측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내보내기가 아니라 메쉬로 저장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형식을 STL, ASCII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신 후에 여기 저장 위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자신의 비번호 02 누르고 저장 눌러줍니다. 파일 형식 STL 파일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아까 폴더에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TL 파일이 G코드로 변환되는 확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코드 파일은 또 슬라이서 소프트웨어 이용해 주셔야 돼요. 슬라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마다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요.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비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커봇은 메이커 프린터, 그리고 모멘트는 심플리파이, 이렇게 각자 맞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G코드로 변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큐비콘 3D 프린터의 큐빅 크리에이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큐빅 크리에이터 활성화 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STL 파일 드래그해서 이 위쪽에 올려줍니다. 드래그해서 STL 확장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까 저희가 설계했던 파일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값 바꿔줍니다. 상단 보시면 옵션, 출력 옵션 클릭해 주시고요. 출력 옵션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장비 선택해 줍니다. 장비 선택은 여기 이쪽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장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스타일 플러스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 스타일 플러스 장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클릭, 그리고 재료도 필라멘트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누르시면 ABS인지 PC인지 PLA인지 확인해 주셔서 선택해 줍니다. 아마 시험 보시게 되면은 장비랑 재료가 어떤 거인지 감독관님들께서 아마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장비, 재료 모두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그거 유념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보조물, 종류, 라프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서포트, 지지대 체크해 주시고요. ON으로 켜주세요. 그리고 상세 옵션 들어가셔 가지고요. 품질의 레이어 높이, 이거 0.3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채움 클릭하셔 가지고요. 채우기 밀도 50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 줍니다. 이 설정창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큐비콘 장비의 세팅 값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설정이 맞췄으면 이제 출력 준비 누릅니다. 출력 준비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슬라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하면은 변환이 되었고요. 왼쪽 보시면 품질 0.3mm로 높이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인필 내부 체험도 50%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예상 시간은 57분, 1시간 20분 이내인 거 확인하시고요. 바닥 보조물 라프트. 바닥 보조물 라프트 아까 저희가 설정해 줬는데요. 라프트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판 같은 거요. 그래서 여기 출력 판과 이 출력물이 제대로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이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지지대 역할이고요. 저희가 이제 후처리는 조금 이따 해볼 건데 이거 서포트를 제거해 주셔야 구동까지 제대로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G코드 저장 클릭하셔 가지고요. 아까 그 위치에 02번으로 저장해 줍니다. 비번호, 자신의 비번호입니다. 그래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저장했던 폴더에 이렇게 4개의 파일 모두 저장이 되었고요. 이 폴더 자체를 시험 처음에 시작할 때 USB나 SD카드 받으셨을 텐데요. USB나 SD카드에 이 폴더 자체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옮기셨으면 저희 한번
3D 프린터 출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을 지금 후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가져온 상태고요. 비번호 각인 잘 되어 있죠? 확인하시고요. 저는 후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 사용할 건데요. 하나는 장갑, 그리고 하나는 롱 노즈,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니 일자 드라이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에 파트와 라프트를 이 아래쪽에 하단에 라프트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거하시면 라프트하고 서포트랑 웬만큼 제거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미니 일자 드라이버로 이 사이 공간 쌓인 서포트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약간 붙어 있는 부분은 롱 노즈로 해서 뜯어줍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 구멍도 미니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제거해 줍니다. 쭉 그냥 밀어주세요. 웬만큼 제거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구멍 안쪽까지 서포트 제거해 주시고요. 이 2번 파트 아래로 해서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도 지금 서포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떼주세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서포트 안쪽에 좀 남아 있다 하시면 제거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제거까지 완성하고 구동까지 부드럽게 되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 상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을까요? 아마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후처리 관련해서 실습하고 싶으나 출력물이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벨커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출력물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 연락 주시고 찾아오셔서 출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달 3분 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단 설명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